자, 전기차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공약에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전기차 또한 역시 윤 당선인의 적극 육성을 약속한 분야입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해요. 그러니까 임기 기간 동안에 동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요소 LPG 충전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 사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때 새로운 부지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주유소 그리고 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국내 전기차 침투율이 5% 미만으로다가 글로벌보다는 좀 낮아요. 글로벌이 10% 그리고 유럽 20%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향후 계속 성장세가 붙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단지 주가가 바닥인 거죠. 어쨌거나 이 공약집에서 2차 전지 기술을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 3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하고 통화해서 배터리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나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엔 주가는 높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갈 만한 위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역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님 어서 오세요.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홍세민님 어서 오세요. 이 충전 인프라든지 확대를 할 건데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실제로 서울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건 볼 거고 자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 설비를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대요. 지금까지는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좀 더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죠. 이 충전기를 좀 쉽게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2배 이상 전기차가 늘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고유가죠. 엄청난 고유가를 맞아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서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 대였었는데 2020년대 4만 6천 대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23만 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가 2배로 늘었는데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가 안 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차 충전소 이제 늘어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서울시의 방침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급속 충전 시설도 역시 전기차의 생산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들은 이 충전소에서 전기도 생산을 하고 역시 충전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 어렵진 않은데 학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또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 양극재 관련해서 소재주의 재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니켈 가격, 이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니켈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3원계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3원계 배터리인데 이거를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싼 이 재료는 비싼 원재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비싼 원재료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이 리튬 인산철 NFP 배터리로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재편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여기를 투자하려고 하는 즉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니켈 가격 올라가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하고 2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게 바로 이쪽 3원계 배터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동안 리튬을 비롯한 주요 2차 전지 부자재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니켈 같은 이런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양극재 관련 수혜주의 재편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거라는 예의가 있습니다. 연평균 33%씩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이 단위가 이제 K톤이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거의 500톤 이하에 있었던 게 2025년이 됐을 때 현재만 해도 지금 1000톤이 넘고 2025년이 되면 2500톤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양극재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니켈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 주가들은 결국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LFP 이 양극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이 하이니켈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외부 충격, 고온, 과충전 이런 거에 전혀 폭발하지 않는 데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즉 가격 경쟁력이 3원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니켈이다 이런 거 대비 30%가량 낮다고 그래요. 테슬라라든가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스탠다드 저가형 전기차에 바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저렴하고 좀 낮은 가격이 됐을 때 역시나 LFP 배터리를 이게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죠. 박인철님 어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니켈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역시나 배터리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배터리 대형 전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전기차 관련주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든가 이런 주들이 전부 다 바닥을 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대기업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죠. 한 번에 돌아서지 못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자, 이제 LFP 반도체 양극재가 산화물, 철, 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 니켈이 없죠. 그러니까 고가의 광물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형 업체인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요새 주가 좀 올라가고 있죠. 자, SK온 등 국내 핵심 2차전지 배터리 완성품 제조업체들도 국내와 고객사를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LFP 배터리 양산을 위한 생산 설비 카드를 준비 중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 좀 배터리 가격이 좀 낮아야 차 가격이 낮아지겠죠. 전기차 배터리가 다니까. 드림님 어서 오세요. 아들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LG에너지를 좀 올라가긴 해도 삼성 SDI는 사실 많이 지지부진한 거죠. LG에너지도 상장하자마자 많이 떨어졌다가 요새 반등하고 있는 건데, 국내 양극재 업체 대기업이 바로 삼성 SDI, 또 하나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 SK이노베이션 요 세 그룹이 전부 다 하이니켈 양극재에 특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주식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뭐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점점 앞으로다가 LFP 배터리 요로다가 굉장히 다시 투자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고스란히 전기차 원가에 부담이 되죠. 니켈 가격 급등은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번 이슈가 이런 전기차에 관해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원석권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아니 손상개미 TV는 주식 얘기하면 종목만 얘기하면 되지 지금 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식은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은 재밌게 해석하고 본인만의 어떤 뇌피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설주들이 뛰는데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하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전기차 작동 원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르라님 어서 오세요. 이게 전기차 작동 원리래요. 이렇게 이제 경유, 휘발유 넣는 거 없죠?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는 이 배터리하고 동시에 같이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2차 전지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당연히 이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천의 차량이죠. 그죠? 다 알고 있고, 이 전기차 내부 구조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 살펴보면, 자, 역시나, 그죠? 이렇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배터리는 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터를 굴려서 바퀴가 돌아가죠. 근데 이제 전기차 구조가 이 배터리 하나, 모터 하나면 모터 하나로다가 이렇게 앞바퀴를 돌리게 되면 이게 전륜이잖아요. 그죠? 전륜. 근데 우리는 보통 후륜도 있고, 그러고, 사륜이라는 게 있죠.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면, 이러면 전기차가 빨리 뛰어간다거나 속도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송민선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뭐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 모터가, 배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을 하죠. 근데 모터를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여기에도 모터가 있고, 여기에도 모터가 있고, 여기에도 모터가 있고, 여기다 모터가 있고,
제 생각입니다. 바퀴 4개 근처에 다 모터를 다는 거예요. 자, 모터가 하나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모터를 4개를 다는 거죠. 그럼 사륜이 되겠죠. 그죠? 모터 만드는 데서 좀 신경 써봐야죠. 그죠?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모터, 이제 배터리 이용한 모터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러한 모터도 이제 간단한 구조긴 한데, 하나에만 있지 않아요. 벌써. 지금 기술들이 바퀴 4개 다 달릴 거예요. 즉, 사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던 어떤 탄력이라든가 속도, 이런 게 굉장히 잘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간에 전기차라기보다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였는데, 대기업의 이제 중고차 진출이죠. 이것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진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막 그 자동차 섹터를 움직인다거나, 크게 턴을 시켜준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아마 자동차 관련주가 너무 과도한 조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살짝 반등했을 때 역시 좀 과도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위험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가장 발목을 붙잡은 그게 되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얘기 발표한 게 보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부족하거든요. 자, 이런 사태에 있어서도 역시나 2월 판매량을 굉장히 선방을 했고, 특히 글로벌 판매 대수가 30만 5천 대, 현대차 얘기예요. 기아차는 22만 1,00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4% 4.7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죠. 그죠? 이렇게 바닥이라기보다는 좌우 하향이 되고 있죠. 어쨌거나 전기차 판매량도 폭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2월 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12,399대, 1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퉁이님 어서 오세요. 전 세계 이 자동차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준 거는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고,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대러시아 이 경제 제재가 시작된 다음부터 유럽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신유수님 어서 오세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역시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 금지가 됩니다. 자동차 완제품, 부품, 반조리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벽히 시작이 됐고, 볼보, 폭스바겐, BMW 같은 유럽 자동차 제조사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도 멈췄습니다. 부품 생산이 멈춰버렸어요. 자, 폭스바겐이 독일 주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러시아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역시나 이 중지가 됐고, BMW 역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공장에 생산을 줄였고, 포르쉐 역시 독일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괜찮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한국,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영향에서 조금 이제 비교적이 좀 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생산이 26만 3,595구라고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수출도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대수는 5.1%, 금액은 9.1%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동월 대비 51.9% 엄청 올라간 거예요. 수출 대수도 역시나 51.9%, 금액은 66.3%가 올라서 역대 2월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2월 최대치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가는 잘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이 쉽게 얘기하면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급이 좌지우지예요.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틀린 거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걸 이해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KRX 자동차 지수를 좀 볼게요. 조금 심각해요. 제가 전에 이 바이오주 좀 살펴드릴 때 이 KRX 그 바이오주 헬스케어 지수를 봤었죠. 자, 이건 KRX 자동차 지수가 되는데, 이게 2020년도 3월 달에 그 우리나라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터졌다가 쫙 올라갔죠. 쫙 올라가다가 옆으로 행보하기 시작해서, 이따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들이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서 여기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고 전쟁설 나오고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 어쩌나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지수 전체가 떨어졌으니까 이 안에 속한 대부분의 주가들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 지수를 추종하니까. 자, 요새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이 완벽하게 반등이라기보다는
살짝살짝 돌아나가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최근 걸 끌고 왔습니다. 최근 1년간인데, 1년간을 보면, 그래도 21년 이 8월달? 4월달인가 연재 이게. 제가 뽑아놓고 좀 헷갈려요. 어쨌거나, 요렇게 4, 5, 6, 7월달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이게 자동차 지수예요. 괜찮았다가, 한 작년 7, 8월달부터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쫙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간에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고 더 심하게 무너진 거지, 한 방에. 원자재 관련해서 원체, 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럴 때 확 무너진 거고, 최근 한 달짜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한 달짜리를 보면, 이렇게가 돼요.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1월 달인가를 기준으로, 3월 달, 오늘 총괄 돌아가려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달짜리니까. 그래서 3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지수 자체가, 죄송합니다. 금방 저녁을 먹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낮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위치가 지금일까 아닐까. 신장님 어서 오세요.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 자동차 섹터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역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운송 장비죠. 이 전기차나 이런 게 있는 운송 장비고, 이제 그 밑으로 뭐 화학, 기계, 전기전자, 자, 부품들 이렇게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상위, 그러니까 KRX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당연히 시총 상위를 보면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이런 친구들이 있고, 특히 한원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잘하냐면 이게 자동차죠. 밖에 4개가 있고,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해요. 전기차가 운영이 되면 옛날에 이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수도 있고 이렇게 차에서 열이 나는 게 방지가 됐는데, 전기차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대요. 이걸 하는 일이 한원 시스템, 말 그대로 한원 시스템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원 시스템들도 어쨌거나 전기차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 이제 ETF가 있죠. 자동차라든가 뭐 이렇게 관련 전기차 ETF가 있는데 상황이 이래요. 상황. ETF가 말해주듯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뭐 대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차트를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하향. 우리가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지만 저는 모든 주식을 볼 때 추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추세가 우하향이 타게 되면 꾸준히 우하향을 타게 되고, 주식이 우상향을 타게 되면 우상향을 타게 됩니다. 이 안에 속해 있는 추종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가 돼요.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브로피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하고 대표적인 전기차 2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그 전기차 ETF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지수 자체가 엄청 무너졌죠. 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예, 맞아요. 완전 이게 대바닥을 그리고 있죠.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전기차 세상은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예요. 예전에 우리가 삐삐 잘 아시죠? 삐삐. 그 삐삐 막 들고 다닐 때, 그리고 택시에서나 카푸니꾸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피셜이 좀 있어야 돼. 그 당시에 어차피 다 폰은 전부 다 들고 다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휴대폰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 있다. 그때 바로 휴대폰 관련 사업하는 친구들 이 회사가 완전 바닥권이었어요. 바닥권. 근데 이 주가들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쫙 날아갔죠. 막 5배씩.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런 회사들과 이런 주가들이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현대차 주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뭐 매출이 더 늘어났든 어떻든 간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번에 이 주총이 있었어요. 자, 주총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주주분들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우크라 사태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고 테이퍼링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이 테이퍼링도 있고 반도체 공급 이슈 등이 이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무너진 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전기차로 살려보겠다. 자, 걱정하지 마라. 전기차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총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토요타를 보면 역시나 그 반도체 난 때문에 토요타도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26일 얘기, 오늘 나온 거예요. 이게 다음 달 4월 달 글로벌 생산 목표치를 90만 대에서 75만 대로 떨어뜨렸어요. 이러니까 주가도 별로 안 좋죠. 장사가 잘 되고 차가 잘 팔리면 이게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결국 생산이 줄고
매출이 준다는 얘기죠. 장사가 잘 돼, 사업이 잘 돼가 9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토요타도 줄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반도체 난도 굉장히 심한데 반도체 난도 심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니켈 가격 올라가는 바람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니까 완전히 전기차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제 5월에는 더 줄인답니다. 10%, 6월 달에 5%. 올해 1년 내내 좀 조금씩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역시 토요타 주가도 보기 이제 반등은 좀 해주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그래도 토요타가 굉장히 큰 회사기 때문에 잘 올라갔었죠. 이번 달에 한번 시청했어요. 시청했다가 이제 반등해주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주가보다는 조금 덜해, 이 친구들이. 그죠?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도 미국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죠. 테슬라는 아예 올해 신형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올해 안 만든대요, 새 차. 안 만들어. 지금 원자재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내가 신차를 만들 수 없어. 테슬라는 자, 반도체 공급난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일단 신모델을 좀 출시하지 않을 거고, 이 공장도 중단시켰는데, 멜피 공장이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생산 시설입니다. 여기를 중단했어요. 그만큼 자동차 업계가 지금 힘겨운 게 맞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 주가에 우리 아마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제가 저번에 통계 자료 봤는데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 서학개미님들이라고 하죠.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 전쟁 나오고 나면서 한 4개월간 엄청 떨어졌어요. 이렇게. 엄청 떨어졌어요. 이 월봉이거든요. 주식은 항상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월봉을 봐요. 4개월간 떨어진 거예요. 4개월간. 그러다가 조금 이제 니켈 가격 돌아오고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그나마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이 조금 좀 다행이지 않나 싶고, 이 리비안도 좀 만만치 않죠. 리비안 주가 거의 폭락하고 있죠, 지금. 자, 리비안이 어제 시장에서 5.14% 또 급락했어요. 46.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증권사마다 목표가 자꾸 떨어져요. 예전에 100달러에서 95달러 떨어뜨렸는데 처음에 145달러에서 100달러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걸 다시 95달러 떨어뜨린 거예요. 리비안은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고 전기 픽업 트럭 픽업인가? 뭐 이거 관련주죠. 어쨌거나 그만큼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서도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주가고,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 이 4개월간 상장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개월간 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제 상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상장하면 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쭉 우하향 얘기를 걷고 있습니다. 자, 김도님 어서 오세요. 역시나 그 세계적인 3대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워렌 버핏. 그 중에 또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이 분이 바로 조지 소로스인데,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은 게 리비안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도 30% 50% 가끔씩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아, 내가 들고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이 한 35% 손실이야. 50%야. 이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도 리비안에 투자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50% 손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커요. 갖고 있는 펀드 중에 리비안을 제일 많이 담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는 예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제가 아는 한 생활 주식 밀착형 투자자예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를 들면 이제 따님하고 밥 먹다가 따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휴대폰에 이런 게 뭔가 기능이 엄청 좋아 얘기하면 조지 소로스가 그걸 듣고 있다가 어라?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어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실생활에서 주식을 찾아야 돼요. 아, 요새 식품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식품 관련주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농약방 갔더니 비료주가 장난이 아니야. 야, 그럼 비료 만드는 회사들 엄청 돈 많이 벌겠다. 어디야, 돼지줄 사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닭하고 이런 걸 키운대. 그래? 육계 관련주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남주선님 어서 오세요. 이럴 정도로 당연히 주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와중에 웨이퍼가 뜹니다. 웨이퍼는 잘 아시죠? 웨이퍼에 관해 볼 건데,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과 맞물려서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요. 또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잘 아실 거야, 아마. 이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인 웨이퍼, 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과 관련된 주식이 있어요. 이게 대덕전자거든요. 상체효과 찍고 가고 있어요. 지금 못 사요. 이것 때문에 상체효과를 찍고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2006년도까지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대덕전자 주가가 더 날아간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거에 관한 이 이슈로다가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시청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잘 아시죠? 여기 잘라가지고 이제 반도체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마 그리고 이게 보시에서 이제 제공해준 자료를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고, 이렇게 웨이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반도체 핵심 재료죠. 아까 원통 모양의 실리콘을 잘라 만든 건데, 요걸 요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걸 TV에도 쓰고, 뭐 CPU에도 쓰고, 뭐 자동차에도 쓰고, 당연히 이제 이런데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데도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반도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사태로 늘어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부족한데 엄청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지는 건데 쉽게 해소가 안 돼요. 가전 자동차인데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필수죠. 엄청난 필수인데 이게 안 나와요, 지금. 되게 딸리고 있고. 특히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5G 다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까지. 네, 그러므로 이제 웨이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웨이퍼가 이제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크게 수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까지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대덕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대덕전자가 대표적인 웨이퍼 관련주예요. 주가 보면 대단하죠? 우리 웨이퍼 관련주야? 우리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는 순간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슈를 잘 살펴보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회사 중에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역시나 총 1조 원 규모의 웨이퍼,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웨이퍼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웨이퍼를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할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인 업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죠.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SK 실트론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기술력이나 이런 게 세계 시장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TSMC가 지진 나가지고 반도체가 멈췄는데 일본도 멈췄습니다. 세계 3위. 여기는 TSMC는 그나마 여러 가지 반도체인데 여기는 차량용 반도체 만든 애거든요.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그래, 르네사스. 이게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만든 회사인데 여기 지진 났대요. 그래가지고 공장 가동 멈췄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장은 잠깐 중단하면 잠깐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느 공장 가면 잠깐 멈췄다가 이게 잠깐 지나가고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게 안 된대요. 한번 멈추면 손실도 엄청 크고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르네사스가 또 저렇게 되어서, 안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또 일이 또 일어났죠.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TSMC도 지금 지진 나가지고 반도체 공장 잠깐 중단됐거든요. 이게 이 피해가 좀 커요, 그죠? 피해가 좀 큰데다가 또 3위인 회사까지 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지진이 나가지고, 자꾸 전쟁이라고 그러네. UMC도 지진 났어요. 그래가 여기도 공장이 멈췄어요. 또 웨이퍼하고서 또 폐기해야 된대요.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 갈 길이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반도체 수급돼가지고 지금 차 만들어내야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리고 올라갈 건데, 실질적으로 신차 신청하면 신차가 안 나와요, 지금. 빨리빨리 못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강 가격이 또 급등해버렸죠. 그러면 자동차,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철강으로 만들잖아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부터 아까 말씀드린 니켈 가격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복잡하지,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자꾸 지진 나지, 아스라님 어서오세요. 모든 악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일단 상황이 여기까지.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좀 전기차 반도체 공급난이 심하구나. 지진 나서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도 잘 안 나오는구나. 철강 가격이 높아서 자동차에 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